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택배기사TV 한남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택배시장 점유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택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택배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총 21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CJ 롯데, 한진, 로젠 또는 이제 우체국은 원래 택배 회사가 아니지만 그만큼 물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 시장 점유율 안에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했었죠. 물동량에 따라서 우리가 택배를 배송할 때 우리가 배송하는 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8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택배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J 대한통운택배는 점유율이 48%였습니다. 그리고 2위, 3위인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각각 12, 13% 또는 14%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체국 소포 같은 경우는 8%, 로젠은 7%, 16개 택배회사가 종합에 들어가는데 이게 11%예요. 1등 기업인 CJ 대한통운이 48%라는 게 얼마나 큰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되시죠? 네. 그리고 2년 후에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택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간 존재감이 없었던 쿠팡 택배로 불리는 쿠팡 CLS, 퀵플렉스들이 배송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서 과연 쿠팡은 택배 시장 점유율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있었어요. 쿠팡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회사죠. 택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자회사인 쿠팡 CLS, 그러니까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라는 택배 사업자를 만들면서 이제 쿠팡 친구들이 배송하던 물건들을 그 자회사인 CLS에서 마찬가지로 대리점을 모집해서 그 대리점에서 각 기사들을 또 채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하청 구조로 일반 택배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에 기존에 존재감이 없던 쿠팡의 물량은 이제 택배 물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물동량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33%로 떨어집니다. 네, 그것은 단순 점유율만 떨어진 거지 물량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 사이에 쿠팡 주간과 쿠팡 심야 물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쿠팡의 주간 물량은 점유율로 봤을 때 약 20% 내외가 되고, 쿠팡의 심야 배송인 야간 물량은 약 7% 내외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의 롯데나 한진, 로젠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소폭 하향이 됩니다. 하지만 물동량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등락은 있지만 점유율로 인해서 물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주간과 야간 합쳐서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1위 사업자인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은 33%,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연간 물량이 16억 4천만 개예요. 16억 4천만 개. 엄청나죠? 네. 그리고 쿠팡의 주간 물량이 1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쿠팡 야간은 점유율 7%에 3억 4천만 개. 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택배시장 점유율 11%에 물량은 5억 8천만 개. 그 다음에 한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젠은 2억 7천만 개. 물량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로젠 같은 경우는 우체국하고 점유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5%대. 그리고 나머지 16개 택배사가 이 기타 종합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합쳐서 약 8%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건의 개수, 그러니까 택배 개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이고 순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무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배송을 거의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얼른 눈으로 보기 편하게 제가 일단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전에 없던 쿠팡이 택배 시장 점유율에 들어오면서 좀 그래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 회사들이 이제 이 택배 시장 점유율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택배사마다 가지고 있는 물동량은 순식간에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가져갑니다.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가져갑니다. 아이스박스라던가 가구라던가 큰 거, 무거운 거, 또 뭐 해외 배송도 있죠. 이런 부분들로 계속 물건들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이 기존의 택배사에서 가지고 갔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량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생업체들이. 그 신생업체들이 만들어내는 그 물량들, 그리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이 물량들, 택배사 물량들, 이 물량들이 합쳐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런 그래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도 우리가 얼른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배송을 했던 지역, 그 지역에서 물동량이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쪽 지역을 보시면 지역의 특성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아파트도 있고 완전 집원으로만 돼 있는 노후된 구역, 상가가 있는 구역, 그리고 관공서, 학교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물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 캐파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자 3200세대를 봤을 때 물동량이 하루 물동량이 930개 정도가 나왔어요. 네, 930개면은 여기에 택배기사가 몇 명이나 들어가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택배기사 한 명당 하루 배송하는 물량 보면 거의 300개 내외 정도로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30개이기 때문에 최대 3명까지 들어가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물량을 좀 많이 배송을 하는 기사들은 여기에 2명 정도만 들어갑니다. 네, 2명 정도만 들어가서 해도 물동량을 어느 정도 캐파를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소득을 원하는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부부택배로 해서 물량들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물량들이 달라집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산다면 그쪽에는 아무래도 주문 물량이 좀 더 많아요. 30%보다 더 많습니다. 보통 한 40%까지도 또는 45%까지도 나와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쪽에는 세대수 대비 20% 또는 15%까지도 떨어지는 곳이 간간히 있어요. 그만큼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쿠팡 주간 물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CJ 대한통운의 택배시장 점유율이 33%였고 그리고 2위가 쿠팡이라고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 합쳐서 27%였죠. 그래서 27%와 33%의 큰 갭은 없지만 그 물량의 캐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주간과 심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물동량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일반 택배사와는 달리 쿠팡은 일요일에도 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송 지연이라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거의 꾸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3200세대의 하루 물동량이 평균 57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택배기사가 몇 명 들어가면 될까요? 네, 2명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를 다 하려고 하면 부부 택배기사가 하더라도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올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롯데 한진. 롯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총 3200세대 똑같은 라우트에서 나오는 게 일 352개가 나옵니다. 네. 352개면은 혼자서 조금 욕심내면 할 수 있는 물량인데 아시겠지만 이 라우트가 정말 좁은 게 아니에요. 시간 내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해야 이 라우트를 배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명이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가 있죠. 우체국 택배 소포. 네,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라우트에서 나오는 개수가 보면 하루의 개수가 217개 점점 줄어들죠. 그만큼 범위가 넓고 혼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역입니다. 왜냐면 하루 물동량을 190개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0개 거의 이 라우트를 거의 다 혼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분류가 조금 빨리 끝나요. 조금 더 일찍 배송 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어느 정도 벌죠. 그 시간 번 걸로 해서 시간 내에 끝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이 개수로는 상당히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로젠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들리시죠? 예, 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금 여기에 거의 이 모든 구역을 로젠 택배는 혼자서 배송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 평균 물량이 177개. 그 이상 물량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젠은 집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구조. 그래서 보통 로젠 택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영업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을 픽업해서 보내는 그런 집화에 더 메리트를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화를 하지 않으면 고소득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정 지출은 마찬가지로 한 달에 거진 150에서 200 정도는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물량 가지고 일을 해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집화가 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물량이 매일매일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택배사마다 그리고 요일마다 특수기일 때 이럴 때마다 완전히 다른 거를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수기는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보통 물량이 나오는 추세를 보게 되면 보통 요일별로 이렇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3200세대에서 나오는 물량을 봤을 때 월요일 날은 대략 세대수 대비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200세대이기 때문에 320개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 날이 물량이 가장 많죠. 화요일과 수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택배사 같은 경우는 집화라는 거 없이 물량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보통 집화는 본사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필먼트를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의 물량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다 기사나 소장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계약을 한 그 계약 물량을 집화를 받아서 그 물량들을 올려서 그 다음날에 배송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화라는 게 없으면 배송 물량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특성 때문에 그 집화가 언제 태워졌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물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량이 너무 많았을 때 또 어느 정도 지연이 되면서 그 다음날까지 물량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7일이죠. 그러면 일요일은 하지 않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택배기사들이 서브터미널에 출근을 해가지고 물량들을 이렇게 받아서 배송을 시작을 하는데, 월요일 물량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날 집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보내는 화주,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 보통 주 6일 근무나 또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물건을 보낼 확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즉 토요일 날 물건을 보낸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일요일 날 자고 그 물량이 월요일 날 태워져서 월요일 날 물량이 가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대비 보면 3200세대의 10%, 그러니까 즉 320개 물량이 이렇게 푹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집화하는 물량이 또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날이에요. 왜? 보면은 토요일도 근무 안 하는 쇼핑몰들이 있고, 또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일 만약에 오후 2시까지 주문 들어온 것들을 다 보내고 2시 이후에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물건들을 보내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월을 총 4일간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집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배송이 바쁜 날은 바로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 날 배송이 다 돼야 되는데 이 물건들이 다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일 캐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곧 뭐냐, 당일날 간선차에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허브 터미널로 보내서 허브에서 그 다음날 택배기사가 있는 서브 터미널까지 물량들을 다 보낼 수 있느냐, 그 시간을 몇 시까지 끊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시간을 빨리 끊지 못하면 다음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배송하는 기사들이 오후 2시, 3시 또는 4시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배송을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허브 터미널에서 이걸 컨트롤을 합니다. 물량을. 그래서 월요일날 가장 많은 날인데 여기서 우선순위로 식품 위주로 해서 급한 물건들만 당일날 상차를 해가지고 화요일날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잔류시키고 그 물량들을 또 화요일날 태워서 수요일날 조금씩 분산을 시키는 거죠. 네,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화요일날 40%, 수요일날 40%, 목요일날 35%, 금요일날 30%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25%. 그만큼 물량들을 허브 터미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허브 터미널에서 오기도 전에 서브 터미널에서 아예 상차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점유율 33%이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세대수 대비 40%가 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쭉 떨어졌을 때 총 개수를 보게 되면 자, 월요일날 320개, 화요일날 1280개 엄청나게 뛰죠. 네, 4배니까요. 네, 4배를 뛰고 그 다음에 1280, 1120, 960, 800 이 총 물량의 일주일 물량이 바로 자 5760개가 되는 거예요. 3200세대에 5760개. 자, 그러면 이거를 주 6일로 했을 때 이거를 나누기 6으로 하면 하루 평균 물량은 960개가 됩니다. 네. 960개가 되고 주 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1개월 근무일 수가 총 25일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오는 물량이 24,000개라고 보시면 돼요. 3200세대에서는 24,000개 내외로 한 달 물량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시장 점유율 20%를 갖고 있는 쿠팡 주간 물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일요일도 하죠. 365일 돌아가는 체제죠. 그래서 지연이라는 게 없어요. 미뤘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몇 시 이내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 몇 시 이내에 주문하면 이길 배송. 그러다 보니까 365일 운영되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종사자도 주간과 심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일요일날 17%, 월요일날 19%, 화요일날 19, 18, 18, 17, 17 거의 비슷하죠. 물량들이 지연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말로 넘어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 이게 확실하게 보이고 비수기가 아니고 성수기 때에는 거의 일정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죠. 일주일 평균 물량이 보면 581개. 그리고 25일간 근무를 하죠. 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죠. 근데 택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벌어져서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 5일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25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200세대에서 14,514개 물량들이 내외로 옵니다. 이 물량을 혼자 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보면 거의 일요일 날은 없고 마찬가지로 일반 택배 CJ 대한통운하고 비슷하게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세대수 대비 5%, 화요일 날은 15%, 14, 12, 11, 9% 이렇게 나가서 한 달 총 물량은 8,800개. 8,800개면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젠 택배. 로젠 택배는 세대수 대비 좀 많이 낮죠. 그래서 월요일날 3%, 화요일날 10%, 9%, 7%, 6%, 5%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한 달 물량은 6,400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라우트가 넓으니까 이 구역들을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차라리 집원을 더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타려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기다릴 바에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집원을 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집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집합 별로 안 나오잖아요. 상가 같은데 또는 공장 같은데 이런 데를 더 선호합니다. CJ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땅이 좁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로젠 같은 경우는 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됩니다. 넓으면서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와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네. 그래야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에 집합하는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쿠팡 심야 같은 경우는 로젠보다도 오히려 땅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심야를 그래도 어느 분은 주간보다 심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를 배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배송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엘리베이터를 거의 심야에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효율이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단 좀 위험하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공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성을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든 안 넓든 간에 일단은 물량이 하루 190개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물량으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다. 보시면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일을 안 합니다. 네, 쉬어요. 그 대신에 토요일 날 일을 해요. 토요일 날은 우리 그 우편물 배송하는 집배원들이 배송을 하고요. 그 집배원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쉬면서 월요일 날은 물류지원단이 배송을 하는 거를 대신 배송을 해주죠. 그래서 물류지원단 물량이거든요. 보면은 주 5일을 근무한다. 이렇게 물류지원단은 물류지원단끼리, 그리고 집배원은 집배원들끼리 주 5일을 근무한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 물량이 많을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적당하고 거리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제일 중요한 주 5일을 하는 거, 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체국도 괜찮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라는 거, 인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체국입니다. 오히려 CJ 대한통운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인맥을 잘 만드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물량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배송 수수료 매출액을 봤을 때, 자 보시면 CJ 대한통운은 960개, 그리고 1개월 24,000개 배송을 했을 때 곱하기 단가 800원으로 계산해 보면 1920만원이라는 수수료 매출액이 나옵니다. 19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쿠팡 주간 같은 경우는 자 1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정도 나오죠. 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배송을 하더라도 롯데 한진은 라우트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배송만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과 지파를 이거를 조율을 잘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젠, 쿠팡, 심야, 우체국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가가 조금 높아요. 그만큼 구역이 넓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 않으면 이거는 수지타산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택배 같은 경우는 단가가 800원 선에서 형성이 됐다면 로젠과 쿠팡, 심야, 우체국 같은 경우는 대략 900원 정도에 형성이 됩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서 900원, 1000원, 1100원까지도 이렇게 급지가 나눠져 있습니다.